남친과 헤어지고 난 후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주소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3, 4년의 연애 공백기가 있던 남자가 첫눈에 반했다며 계속해서 제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코로나 직격탄으로 자영업을 말아먹고 힘들게 일하는 때라 남자를 만날 상황도 안 되고 비혼이라 거절했었죠. 그러다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해서 일단 몇 번만 만나보자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만난 순간부터 넌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힘들게 일 안 해도 내가 능력이 되니까 관둬도 돼. 우리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가게 차려주실 수도 있어. 하고 허세 가득한 말들을 늘어놓으며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려니 하고 웃어 넘겼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세뇌시키듯 결혼 얘기를 해대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워낙 타인을 제 공간에 들이지 않는 타입이었기에 20년 가까이 혼자 살던 내가 과연 누군가랑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을 남자에게 말했더니 일단 같이 살아보자 라고 말하며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불도저나 상남자 그 자체여서 어느 순간 잉? 하고 돌아보면 항상 그 남자 말대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또래에 비해 일찍부터 큰 수입을 벌었었고 늘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당당히 살았었는데 사업으로 처음 실패를 겪고 나서 현실 도피 마냥 누군가에게 기대고픈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친과 같이 살고 난 후 처음 한 달은 신혼마냥 알콩달콩 좋았습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서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2달쯤 지나는 시점에서 보니 남자가 생활비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제가 돈 얘기 자체를 불편해하는 성격이라 찝찝하긴 했지만 조만간 알아서 뭔가 얘기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부터 남자가 원해서 일을 관두게 되었고 남자는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느라 왕복 9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항상 피곤해하며 밖에 잘 나가질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가 계속 집에서 밥을 차리게 되었고 남자는 제가 해준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누워버리고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점점 이게 뭐지 싶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 혼자 살 때는 거의 외식이나 배달 정도로 대충 먹었었어.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매일 집밥을 만들어야 해서 힘들어. 거기다 오빠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나 과일을 사느라 식비로 지출이 많이 나가. 오빠가 요구해서 지금 내가 주부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생활비는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랬더니 내가 40인데도 쭉 부모님과 살아서 생활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미안해. 명절에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월급 통장 받아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남자가 본인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이미 같이 사는 걸 허락하셨는데 남자의 월급 통장을 어머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지 말지 정확히 모르고 한다고 해도 언제 할지 모르는데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이나 같이 사는 생활비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 그냥 통장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인사를 시킨 후에 라는 조건이 붙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냥 넘어갔었죠. 왜냐고요? 항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만 하니 답답했지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문제지만 초반에 사귀던 열정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외식 한 번, 데이트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참고 참다가 서운하다 말해봐도 피곤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연초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보내려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거기다 설 명절이 돼서도 부모님을 뵙자는 얘기는커녕 명절이 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나아지면 얘기하자면서요.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다만 같이 살 거면 약속한 생활비라도 해결해라. 하는 게 제 요구였는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설 명절이 지나고 난 후 처음에 적극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같이 사니까 데이트 따위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건가? 데이트 코스 알아보고 준비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귀찮아진 건가?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런 연애 같지 않은 연애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헤어지자 하고 통보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 바뀌겠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그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도 짜증나는데 본인이 내뱉은 말 중 어느 것 하나 이행할 생각조차 없어 보여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남자가 하자고 했던 일들, 즉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신혼집 구하기, 월급 통장 가져오기 등 우선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결하라고요. 그런데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그런 약속이 있긴 했나 싶을 정도로 전부 잊어버린 듯 지내더군요. 거기다 본인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태평한 모습에 마음이 모두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나랑 한 약속 기억나?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귀는 조건으로 금연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네요. 여기서 완전 실망을 해버렸죠.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킬 생각 자체가 없구나. 그냥 뱉은 말들이었구나. 이런 관계는 지속해봤자다. 라는 생각이 확고해져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자는 한 달 안에 모든 걸 해결할 테니 마지막으로 믿어달라는 말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사실 애원하는 남자를 보며 잠시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들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기 싫었습니다. 설령 이번에 정말 모든 약속이 실행된다 해도 그동안 이 남자의 귀차니즘을 겪어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족쇄를 채웠다는 생각에 저와의 약속은 늘 말뿐일 거라는 걸요. 그리고 데이트 따위는 바랄 수도 없을 거고 평생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 식모 같은 생활이나 하면서 살 것 같아 일부러 말을 세게 하며 정 떨어지게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아본 적이 처음이라 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었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볼 만큼 마음도 컸었기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신나게 지내오던 제가 이 남자를 만난 후로 전혀 나답지 못한 생활을 하며 식모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헤어진 거 정말 잘한 거겠죠. 부디 맞다고 해주세요. 추가입니다. 새벽에 답답한 마음에 끄적인 글이었는데 댓글들을 많이 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냥 제 결정이 흔들리지 않게 잘했다, 잘 선택했다, 이런 격려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결혼은 노, 연애만 예스주의였고 30 후반인 지금까지 프로포즈했던 애인들과는 잘 정리했습니다. 항상 사귀기 전에 비혼임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 안타깝게 이별을 해왔었죠. 이 남자를 만난 시기는 제가 코로나로 너무 큰 손실을 본 후 목돈을 모아보려고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들게 일할 때였습니다. 당시 정말 꿀떨어지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챙겨줬었고 얼굴을 못 보더라도 몇 시간씩 되는 거리를 수시로 다녀갔습니다.
데이트 코스도 제 취향으로 딱딱 맞춰 짜오기도 했었고요. 그땐 정말 잘했기에 그래 사귀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 몇 번 만나는 볼게. 이 정도로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연애도 사치란 느낄 만큼 처음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고 정말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저 때문에 10년 넘게 쓰던 폰 번호도 바꾸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집과 회사만 오갔기에 힘든 현실에서 그 사람과는 꽃밭처럼 평온하니 그저 저를 맡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혼하고 싶은 조건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과 달리 직업이나 조건은 별로지만 성격이 정말 끌리더라고요.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인지라 한참을 고민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자주 웃게 되는 저를 보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잘했기에 여기까지 온 듯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짜 숙식, 공짜 잠자리에 엄마 대신이라는 걸 저도 느끼게 돼서 이렇게 연애도 결혼도 아닌 건 싫다. 헤어지자. 하고 매번 말해왔었고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일단 그 사람은 본가로 돌아갔고 저도 집을 떠나 동생네 일을 도우러 와 있는 상태라 안전이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과 쓴소리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절대 휘둘리지 말라는 채찍질로 여길게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단이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셨네요.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고 다시는 당하지 마세요. 그놈이 먹은 식비나 생활비 같은 걸 소송을 하든 친가에 알리든 끝까지 받아내면 좋겠지만 안전이별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사기꾼을 만나셨네요. 그동안 쭉 그렇게 살아온 놈일 겁니다. 감언이설로 외롭고 힘든 여자들을 꼬셔서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숙식을 해결하고 잠자리도 해결하고 가게 차려준다, 생활비 어쩌고 월급 어쩌고 말만 하는 걸 보면 완전 개털입니다. 정말 잘 헤어졌어요. 세 번째. 힘든 상황에 아주 잠깐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수록 본인 스스로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힘든 상황인 걸 어렴풋이라도 알고 밀고 들어오거든요. 마음 꽉 잡으시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네 번째. 이래서 말뿐인 애들은 처음부터 걸러야 하는 겁니다. 진짜 있는 것들은 당장 가져다 놓고 말하지 가져온 것도 없이 입만 나불대지 않거든요. 남자한테 밥까지 차려가며 한심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 하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예비 신부였다고 해야 하나요? 이번에 제가 키우던 고양이 때문에 파혼을 통보받았거든요. 원래 제가 키우던 건 아니었고 친언니가 신혼 때 유기묘 센터에서 데리고 온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쌍둥이를 임신했고 조카들이 태어나면서 본인들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만 키워달라고 저한테 맡겼었죠. 대략 7개월 정도만 돌봐주면 된다 하기에 흔쾌히 허락하고 데려왔는데 문제는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가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서 7개월이 한참 지난 시점에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달라고 했더니 파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유기묘 센터에 데려다 준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한번 버려졌던 고양이를 또 버릴 수가 있냐. 그냥 내가 키우겠다. 하고는 여태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남친도 제가 언니를 대신해서 고양이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제가 고양이를 맡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나도 동물을 좋아한다. 특별히 거부감이 없다. 하고 평소 자주 말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고양이를 유기묘 센터에 데려다 놓는다는 말을 듣고 제가 키우기로 결정했다 했더니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버려졌던 아이라서 다른 곳에 파양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8살 고양이라 누가 데려가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키우자 하고 부탁했습니다. 털도 안 날리도록 매번 깎이고 사람 귀찮게 하지 않도록 자동 급식기랑 캣타워 같은 것도 설치해서 최대한 피해 안 주도록 할 거라고 사정사정을 했었죠. 그랬더니 남친도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 이해한다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시골집에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 3마리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해한다. 알겠다. 같이 잘 키워보자. 하고 말하며 같이 키우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7일을 앞두고 남친이 제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컴퓨터와 옷가지 등 간소하게 챙겨와서 이틀간 같이 생활했는데 하루 종일 말수가 적다 싶더니 오후에 갑자기 얘기를 꺼내더군요. 도저히 고양이랑 같이 못 살겠으니 파혼하자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친이 비염은 있지만 알러지는 없는 상황이고 본인도 같이 잘 키워보자 말했었기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해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고양이가 싫답니다. 강아지처럼 주의를 줘서 길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털이 날리는 것도 싫고 사람 사는 공간에 동물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싫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민한 편이라 자기가 쓰는 물건을 고양이가 함부로 냄새 맡고 건드리는 것도 너무 싫다네요. 당장 며칠 뒤면 결혼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잘 살아보자 다짐하고 데이트도 즐겁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속삭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고양이 입양처를 알아봐서 보낸다 한들 이 문제가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해서 두렵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상황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혼자 도망치는 걸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이혼보단 파혼이 나은 건가 하는 생각으로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파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파혼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동물을 싫어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결혼 며칠 전 파혼이라는 걸 그렇게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남자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소리도 쉽게 할 듯 하네요. 두 번째, 막상 살려고 보니 너무 싫었나 봐요. 단 이틀 만에 파혼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살면서 적응하며 노력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파양할 거 아니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도 그럴 게 본인이 알겠다 했음에도 노력하는 정도의 책임감도 없고 본인 기분과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똥줄 타면서 고양이 파양할게 이 말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님 언니는 참 할 말이 없네요. 세 번째, 동물 안 맞으면 못 살죠. 결혼 후에 안 맞아서 이혼하자느니 동물을 버리라느니 하기 전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양쪽 다 이해가 가네요. 남자 쪽은 진짜 못 살겠으니 참다 말했겠죠. 글쓴님도 고양이를 포기 못하시고 가치관이 안 맞다 생각하면 그냥 이번 일을 통해서 안 맞는 거 알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헤어지세요. 네 번째, 언니라는 사람의 무책임이 동생 인생까지 망치네요. 개든 고양이든 생명을 기분대로 데려오고 버리고 생명을 사랑할 줄 모르는 여자가 자식은 또 어떻게 낳았대요? 다섯 번째, 발단이야 어찌됐든 글쓴이가 남자친구를 설득했고 타협을 본 건데 막상 살아보니 못 참겠다고 파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반려동물에게만 적용될까요?
고양이가 싫을 순 있지만 앞으로 평생을 함께 보내게 될 사람인데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는 일 없이 이거냐 저거냐 선택해라 하실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님 남친은 그 방식이 잘못됐어요. 지금은 고양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님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하자 통보했는데 막상 하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이혼이라는 걸 내가 진짜 하는구나 싶어 잠이 오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31살, 남편은 35살이고 시댁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 아버님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세요. 반면 저희 집은 아빠가 작게 사업을 하십니다. 거기다 엄마도 산부인과 의사라서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 당시 양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이후로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셔도 제가 안 받겠다 해서 그런지 선물을 많이 주셨었네요. 그래서 결혼 당시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의 벌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아기도 가져해서 버는 돈의 70%는 저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차를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서 차를 바꾸냐 물었더니 조금씩 따로 모아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따로 모을 만한 돈이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계속 추궁했더니 저희 아빠한테 땡땡이하고 여행을 자주 가고 싶은데 차가 작아서 불편합니다. 이제 아기도 가져야 되는데 큰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염치 없지만 아버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고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남편을 쳐다보다 얼마 받았냐 물었더니 5천만 원을 받았다네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돈이 필요하면 니네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지 왜 우리 부모님한테 달라 그래? 나도 돈 받아본 적 없는데 네가 뭐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 그래.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온다.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저런 식으로 혼자 다다다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돈들 돌아가실 때 싸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 우리가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어? 여유가 되시니 좀 도와달라고 한 건데 별걸 가지고 유난이야. 사위도 아들 아니야. 이지랄을 하는 겁니다. 저 말에 정말 빡칠 대로 빡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판 싸우게 되었네요. 그렇게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이제 와서 매일 찾아오며 울고 불고 비는데 제가 봤을 땐 저런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그 말을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막말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삥 뜯는 걸로 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저를 위해서라고 포장하면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저를 이용해서 설득한 거겠죠. 저는 이게 제일 정 떨어집니다. 저희 아빠는 저를 생각해서 돈을 준 것 같은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요. 부모님은 그냥 딱 한 번만 눈 감아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랑 좋은 데 많이 가고 싶어서 어렵게 부탁한 것 같은데 이해해라. 하시면서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우선은 다시 생각해보겠다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된 것 같아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혼은 꼭 해야겠습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먼저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20살 때부터 돈 안 받은 게 가능하냐 하시는데 네, 저는 가능했습니다. 20살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 바로 알바와 공부를 병행했고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았기에 알바비로 제 용돈을 대체했습니다. 거기다 중고등학교 때 명절에 받은 돈을 부모님께서 다 모아주셨고 제 용돈도 틈틈이 모아놓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통장에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성인이 돼서 알바비로 못 사는 것들을 사며 놀러 다니기도 했었죠. 물론 등록금은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다 내주셨습니다. 제가 돈을 안 받았다는 건 20살 이후 용돈이나 결혼 준비 자금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저는 부모님 돈을 제 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한번 기대기 시작하면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흥청망청 쓰게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이나 저나 평범한 회사원이고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 집이 기운다 해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신 적도 없으셨고요. 어머니도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의사가 된 케이스고 아버지도 고하셨거든요. 집안보다 인성이 먼저라 말씀하시며 제가 좋다면 당신들도 좋다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부모님께 받은 돈은 다행히 이번이 처음이었고 돌려주겠다며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소송을 원치 않으셔서 남편에게 협의 이혼에 대한 제 요구를 들어달라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냥 빨리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지만 팔아버리고 서로 낸 만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차는 제가 타던 차를 남편이 탔던 거라 다시 돌려받기로 했고요. 저도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결혼할 땐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나 봐요. 마지막으로 협의 이혼하기로 이야기를 끝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돌아가실 때 돈 싸들고 가실 거냐 해서 끝났네요. 이 한마디 안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혼 안 한다고 버텨서 소송까지 가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협의가 잘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두 번째. 제 전남편 같은 놈이 여기 또 있네요. 그대로 이혼 안 하고 넘어간다면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도 입을 댈 겁니다. 저는 닭발에 맥주를 마시면서 본인이 슬슬 아버지 사업을 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외동딸이니 장인어른이 언젠가는 우리한테 재산 넘길 거 아니야. 미리 사업해보는 게 뭐가 나빠? 하고 눈을 부라리며 밥상을 발로 차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밥상을 들어다가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눈칫밥 먹을까봐 재혼도 안 하시고 엄마 없이 저를 혼자 키워주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길로 바로 이혼했어요. 세 번째. 완전 그지놈이랑 결혼을 했네요. 인간이면 염치가 있어야죠. 장인어른이 불러서 준다 해도 거절을 하던가 아내랑 상의해볼게요가 정상인데 지가 먼저 차를 사달라고 했다고요. 아마 남편이 비는 것도 님 친정 재산 때문이었지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반성할 인간이면 죽을 때 재산 싸들고 가시냐는 말 같은 건 못해요. 네 번째. 돈 없는 건 참아도 염치 없는 데다 거지근성까지 장착했다면 이건 절대 못 참죠.
돌아가실 때 싸들고 가실 거냐니. 아무래도 님 남편이 처음부터 친정 재산을 노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그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친정 재산이 시댁으로 조금씩 넘어갔을 듯 하네요. 조금씩 빼먹을 생각이었는데 와이프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게 나오니 울고 불고 하며 빌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본성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입니다. 연애는 2년 반 정도 했고 아내는 대기업 비서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회사와 너무 안 맞다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놀았던 겁니다. 바로 취업하겠다 했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아내가 노는 것에 불만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나름 대기업이었던 회사가 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저는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다시 시작한 시점이라 다행이었지만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아내가 직장인, 저는 백수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수가 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아내가 눈치를 주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는 퇴근 후 짜증내고 한숨만 쉬면서 대답도 하지 않는 게 일상이 되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아니 언제까지 놀 거야? 진짜 무능력하다. 라는 말까지 내뱉더군요. 백수인 제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설날에는 친가와 친정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내가 페미니스트 성향이 있다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로 돈을 벌 때도 아내는 집안 살림에 대해서 남녀 평등을 주장했고 그 때문에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 평등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던 아내가 경제적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자존심을 짓밟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4년 동안 놀았던 사람이 상황이 바뀌니 3개월 놀고 있는 남편에게 무능력을 운운하면서 취업을 닫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나는 너 놀 때 아무런 불만도 없었어. 근데 너는 내가 몇 달 노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물었더니 남들이 알까 창피하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제 지방에 계시는 이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부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일자리도 기획실에 마련해주겠다 하면서요. 그래서일까요? 아내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상냥해지고 말투도 나긋나긋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자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간사한 뱀처럼 보여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이혼하자 통보했어요. 집은 우리 아버지 명의이니 손댈 게 없고 혼수는 우리가 돈 모아서 샀던 건데 네가 다 가져가. 그리고 내가 4년간 벌어서 너한테 전부 갖다 줬고 네 월급은 네가 관리하니 재산 분할이니 뭐니 하는 소송은 필요 없겠지. 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혼은 한쪽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이혼은 죽어도 싫답니다. 해서 너같이 살림도 못하고 일자리도 못 구해서 4년간 백수로 지낸 무능력한 여자랑은 살고 싶지가 않아. 라며 모진 말을 내뱉었고 그렇게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역시나 본인 딸의 얘기만 듣고 저를 훈계하려고요. 더는 상대하기도 지치는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만 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모질게 내뱉었던 무능력한 남자, 남이 알까 창피하다 등등의 발언은 녹취를 해뒀습니다.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아내를 상대로 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악마 같은 아내의 본성을 알고 난 뒤 정은 다 사라졌고 그 여자의 모든 게 역겹습니다. 하는 행동, 말투, 목소리 전부 역겹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네요. 추가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이모부가 계시는 지방에도 다녀왔습니다. 며칠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변호사분께 녹취를 들려드렸더니 아내의 폭언 등을 고려할 때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네요. 아내가 몸이 약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이라고 하는데 그쪽 관련해서 치료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치료를 하는 중에는 그게 참 안쓰러웠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걸 예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내와 같은 공간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끔찍하거든요. 해서 무조건 이혼은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충분히 정 떨어지고 배신감 느낄 만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내가 힘들 때 본색을 드러낸 여자와 억지로 정붙이고 살려고 애쓰면서 내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하시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화이팅 하세요. 두 번째, 여자가 가족이 되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라 현금 인출기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이라는 게 참 다행이네요. 장모님이라는 분도 참 한심합니다. 딸이 한 짓은 생각 못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랑은 연을 맺는 게 아닌데. 일단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아내가 집에서 나가길 거부한다면 남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결혼 전 갖고 있던 상대방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와서 3년간 결혼 생활하고 이혼하면 그것도 반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녹취 내용이 어느 수준인진 모르겠으나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면 바로 소송하세요. 세 번째, 모든 게 역겹다면 정신건강에 해로우니 당연히 갈라서는 게 맞습니다. 대신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는 마세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요. 그래도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마음을 돌이켜보려 노력했는데 정말 끔찍하게 싫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화병이 오기 전에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혼해요. 자고로 남자의 사랑은 남자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여자의 사랑은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죠. 쓰니 아내는 쓰니가 아프거나 나중에 퇴직하거나 하면 또 모욕감을 줄 여자입니다. 어디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겠나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힘들 때, 안 풀릴 때 그때 힘이 되어주는 배우자와 살아야죠. 소송할 거면 절대 집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불리해지니 아내가 보기 싫어도 집에서 버티세요. 냉정하게 정리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